라살 탐험가의 기념비를 배경으로 뒀고요. 여기에서 역사 설명을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은 미시시피강의 맨 하류, 그 걸프 오브 멕시코만 그 바다와 경계가 되는 이곳까지 내려왔습니다. 뉴 올리언스는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약 100km 그 위에 뉴 올리언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로 더 내려갈 수 있는 찻길이 거의 없어요. 끝까지 아침에 갔다 왔는데 더 이상 차로는 갈 수가 없어서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자리에 오게 되었어요. 어저께 여기에서 캠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시시피 강이 이렇게요, 푸른 선을 따라서 미네소타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발원지가 되고 뉴 올리언스 남단에 미시시피강 하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미국의 초기에 13개 주는 이렇게 작은 부분에 여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뉴 잉글랜드는 워싱턴 DC 그 북쪽에 작은 지역이었어요. 옛날에 뭐 지도도 별로 없었고 이민자도 많지 않았으니까 이쪽을 뉴 잉글랜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 잉글랜드의 중심지는 보스턴 그리고 맨하탄 그 지역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지역으로는 이때까지도 누구의 땅이라는 그러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캐나다는 프랑스 군들이 이미 일제 도래를 했었고요. 영국의 세력들과 프랑스 세력들이 이 오대호 주변에서 항상 대결을 했어요. 이유는 그 모피를 쟁취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약 2천여 명에 되는 그 덫사냥꾼들과 총으로 사냥하는 그 사람들을 여기에 파견을 해서 유럽에서 필요로 하는 그 모피를 어마어마하게 그 수거를 해 갔어요. 그래서 제가 2년 반 전에 갔었던 요곳에 프랑스 군과 영국 군의 그 성터가 지금도 남아 있어요. 군대도 주둔을 했지만 원래는 그 모피 회사에서 그 모피 장사꾼들과 거기를 방어를 하면서 프랑스 군대가 주둔을 하고 있었고 영국이 무력으로 그것을 제압을 해서 빼앗고 그 이후에 또 프랑스 군대가 빼앗는 그러한 이제 역사들이 미국의 지도를 놓고 보면은요, 이 지금의 시카고를 포함한 이 정도 되는 지역은 프랑스와 영국 군들이 항상 뺏고 빼앗는 그러한 관계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1863년에 요 뒤에 동상의 주인공인 라살이에요. 저분이 캐나다를 출발을 해서 나야가라 폭포 그리고 그 레이크 휴런, 미시간 호스 그리고 시카고로 내려와서 거기에서 세인트루이스 쪽으로 내려왔어요. 여기가 세인트루이스입니다. 미조리죠.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쪽은 이스트가 되는 거예요. 미국 대륙 전체를 놓고 보면 이스트가 되는 것이고 이 편으로 태평양까지는 여기는 웨스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세인트루이스를 경유를 해서 미시시피 강을 배를 타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탐험을 하고 이 편은 텍사스, 뉴멕시코, 아리조나, 유타, 네바다, 캘리포니아 이 지역은 스페인 군대가 이미 1540년에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X 표시한 데는 오레곤 테리토리에서 여기는 무주공산이었어요. 여기는 임자가 없이 1851년까지 있었어요. 여기는 임자가 없는 그러한 곳이었고 여기는 잠시 스페인의 영토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는 텍사스지만 텍사스도 원래는 스페인 정복자들이 장악을 하고 있던 것인데 1836년에 알라모 요새가 벌어진 여기 샌앤토니오 그 시티에서 그 대결이 벌어져서 그 개척자들이 여기서 전멸을 한 그 직후에 지금의 휴스턴 그 시티의 이름이 된 휴스턴 장군, 그리고 어스틴 시티의 이름이 된 그 어스틴 장군이 민병대 군대를 이끌고 멕시코 군대를 격파를 하고 이 텍사스 전체를 점령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텍사스 공화국으로 9년 동안 이것이 존재를 하다가 1845년에 멕시코와 미국의 국경 분쟁이 이 지역에서 벌어지면서 여기가 미국이고 이 아래는 멕시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경 분쟁이 벌어질 때 이 텍사스 공화국이 별도의 텍사스 나라였어요. 그 사람들이 미국의 합병을 간청을 해서 미국의 일부분이 되어서 이 사람들도 멕시코와 결투를 벌여서 지금의 모든 그 미국의 땅을 그 회복을 한, 점령을 한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1863년에 이 라살 탐험가가 모피 사냥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개척을 해 가면서 이 지역을 탐험을 하고 스페인 군대가 이 편에 그 선을 거는 여기를 점령을 하고 있으니까 그 외곽 지역인 내륙으로 이것을 프랑스 영토로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이 땅이 1803년에 나폴레옹 장군으로부터 미국의 제3대 대통령인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 행정부에서 이 땅을 사들였어요. 그래서 얼마에 샀는가 하면 한국의 그 옛날 평수로 1224평에 3센트씩에 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 가격이 여기다 쓰겠습니다. 1,500만 달러를 주고 매입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서부로 진출을 하는 그 교두보가 된 것이 이 프랑스 영토였습니다. 이 뒤에 있는 그 성의 이름은요, 포트 잭슨입니다. 이 포트라고 하는 것은 이 포트레스의 약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그 포트를 써 놓습니다. 한국말로 하면 그 진, 뭐 그러한 뜻입니다. 뭐 초지진, 광성진, 그러한 것도 이제 요새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영어는 그 포트레스의 약자로 앞에 FORT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지역이 원래 요새였던 군사기지였던 곳이다 하는 이제 그러한 뜻이에요. 그리고 뒤에 붙어 있는 그 잭슨은 미국의 제7대 대통령 앤드루 잭슨의 이름을 따서 이 성에 그 갖다 붙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앤드루 잭슨 7대 대통령이 1815년에 영국 군대가 이 미 독립 국가를 재차 침범을 한 때가 1812년이었습니다. 1783년에 영국 군대가 물러가고 다시 재침공을 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격전이 벌어졌는데 이쪽에서는 이제 영국 군대가 이미 다 패했었어요. 그런데 1815년에 영국 군대가 미국과의 그 침공 전쟁을 끝을 내고 영국으로 다시 물러가기로 했었는데 그 당시는 뭐 무선 통신이나 그런 것이 안 돼 있잖아요. 이 전령들이
이 워싱턴 DC에서 막 이러한 곳까지 또 찾아와서 연락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실정이기 때문에 전쟁은 다 끝났는데 영국 군대와 이곳을 그 수비하고 있던 박명군 사령관인 그 잭슨 장군이 그 기별을 받지 못한 거예요. 전쟁은 이미 끝났지만. 그래서 1815년 1월 달에 여기 뉴올리언스에 그 샬멧 그 전투 현장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의 끝에 그것을 올려놓도록 하겠어요. 여기 전투에서 전사한 그 미국 군대의 시신들이 묻혀 있는 그러한 곳, 그리고 남북 전쟁 때 그 전사한 약 15,000명이 넘는 그 군대가 주로 이제 북군들이에요. 북군이 여기를 빙 돌아서 1864년도에 여기에 침공을 했어요. 61년도에 이미 여기에 와서 계속 격전을 벌였습니다. 뉴올리언스에서 이 남부를 탈환하려고. 그 훨씬 이전에 1815년에 영국 그 육전대, 지금으로 말하면 해병대가 미시시피 강을 계속 거슬러 올라갔어요. 그래서 뉴올리언스 바로 턱 밑에까지 배를 타고 도달을 해서 그곳에서 상륙을 해서 이 잭슨이 이끌고 있는 미국 군대와 그 민병대 군대 간의 전쟁을 벌여서 영국 군대가 약 2,000명이 넘는 그 사망자가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그 샬메 전투에서 미국 군은 약 20여 명만 사망을 했어요. 요새를 잘 쌓아놓고 작전이 좋은 그러한 계기가 되어서. 그래서 이 잭슨이 이후에 1829년에 그 대통령에 취임을 했어요. 7대 대통령으로. 그 계기는 이 사람이 영국군과의 지금 이 자리에서 저 강 건너에서 대단한 그 성과를 올렸었기 때문에 명성이 자자했어요. 그래서 훗날에 대통령에 등극한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요새를 한국처럼 뭐 1사단, 2사단 이렇게 짓지 않아요. 그것은 형식적으로는 있지만 무슨 뭐 캠프 데이비스, 캠프 클락, 캠프 스미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왜냐면 초기에 그곳에 주둔하고 있던 지휘관의 이름을 따서 그렇게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포트 제퍼슨. 그리고 그 유럽의 성들의 특징이요, 전부 해자가 있습니다. 저편에서 여기까지 약 한 40m 정도 되는 그 넓이로 물이 깊게 있어요. 이 성 모든 곳을 둘러쳐서요. 200년 된 성인데 그 상태가 멀쩡해요. 이 성이 지금부터 약 20여 년 전에 그 뉴올리언스 지역을 강타한 그 허리케인 카타리나, 그리고 그 이전에 다른 그 허리케인에 의해서 완전히 침수가 되고 파괴가 되었어요. 사실 보수 작업이 다 끝나지 않아서 안에 들어갈 수 없게 물을 굳게 잠가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둘레로 돌아가면서 전부 그 포대예요. 이 성을 지키는 포대. 그리고 저편에는 그 미시시피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함대를 격파하는 그 해안 포대들이 굉장히 그 줄지어 서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잠시 후에 여기 1901년에 미국 군대가 새로운 포대를 건설해서 여기 주둔하고 있던 여기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럽의 성들, 그리고 스페인의 성, 프랑스의 성, 영국 군대의 성들은 미국 전체를 제가 다 돌아다녀 봤어요. 그 노포크 버지니아, 그리고 롬시리, 그 뉴욕 업스테이트, 그리고 이곳, 그리고 플로리다에 있는 모든 그 유럽인들의 후예들이 지은 성들은 이렇게 별처럼 되어 있습니다. 성곽이 굉장히 유용하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위에서 보면 평면도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과 방어가 쉽게 그렇게 만들어진 아주 그 유용한 그러한 성곽으로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 가운데는 그 군대가 주둔을 하고 이후에 포대들을 설치를 하고 또 성벽에는 그 각종 화기를 배치를 해서
이 성이 난공불락에 절대 그 침입이 안 되는, 거기에 또 해자, 그 물 저수지까지 성을 빙 돌아가면서 있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219년 전에 건설을 한 199년 전에 건설을 한 성이지만 상태는 굉장히 양호합니다. 아마 몇 년 더 있어야 이제 복구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미국의 곳곳에 그 해안 포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해안 포대의 모습은 전부 이런 식으로 생겨 있어요. 그래서 어느 곳에서 적들이 오더라도 곳곳에서 전부 격파를 해버릴 수 있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에도 있고, 뭐 내륙 지방에도 있고, 이 지역의 그 켄터키 이러한 곳에 다니면 프랑스 군대가 여기에 목책으로 성을 짓고, 또 영국 군들이 쫓아가서 격파를 하고 빼앗고 서로 전쟁을 벌이던 그러한 흔적들이 곳곳에 이 내륙 지방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해안가로는 이러한 그 성의 구조로 된 것이 캘리포니아의 그 서쪽 지역에도 저 시애틀까지도 다니면서 유심히 보면 해안 포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2차 대전 때 건설한 그 어마어마한 그 나바론 요새 같은 그러한 포대들이 이 샌디에고서부터 시애틀 그 해안까지 굉장히 많이 설치되어 있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심히 살펴보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내부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한국 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토치카, 그러한 것보다 규모들이 대체로 훨씬 커요. 그리고 전부 지하로 되어 있습니다. 탄약고도 지하로 되어 있고, 그 옛날에 한국의 그 강화도의 초지진 같은 것은 성의 모습이 요것과 조금 비슷하지만 그것은 군대가 포대가 이 지상으로 나와 있어서 쉽게 격파가 되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그 땅 속에 그 신뢰가 있기 때문에 절대 여기에 뭐 그 외부 세력들이 점령을 할 수 없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다. 그리고 미국의 그 모든 성들이 타국으로부터 또 점령당한 그러한 사례들이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플로리다 곳곳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저 남부 지역에도 이렇게 성들이 잔뜩 널려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이 잭슨 그 훗날 7대 대통령으로 등극한 사람이 뉴올리언스 방명군 그 사령관으로 있으면서 전공을 세워서 워싱턴에 귀향을 해서 정치인으로 변신을 해서 이 사람이 미국의 7대 대통령이 되어서 1829년에서 1836년까지 이 지역에 있는 5개의 커다란 그 부족들을 오클라호마 분지로 전부 끌고 가는, 추방을 시켜서 여기에 감금을 해놓는, 요게 오클라호마예요. 말이 좋아서 이게 인디언 레서베이션이지 이게 강제 그 거제도 포로 수용소 같은, 아우슈비츠 같은 그러한 수용소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도 백인들이 보호구역이라고 그렇게 이름만 붙여놓은 거예요. 누가 누구를 보호를 하겠어요. 어쨌든 이 잭슨이 여기에 사령관으로 있던 자가 대통령이 되면서 백인 그 지주 세력들, 이 남부로 진출을 하려고 하는 지주 세력들의 편을 들어서 인디언들 그 5개의 커다란 부족들을 전부 옮겨갔고, 제가 이제 며칠 후에 다음 주 정도에 이제 올라갈 겁니다. 여기에 올라가면 여기 미시시피강 그 하류 뉴올리언스에서 2시간 거리 북쪽에 가면 거기 나체스 뭐 등등 뭐 텔라하시 뭐 하여튼 상당히 많은 그 인디언 부족들이 여기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들이 지금도 남아 있는데 이것을 이제 답사를 하면서 제가 계속 역사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미시시피 강줄기인데 아마 4월 달까지 요 정도 지역을 다니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애팔라치안 트레일 3,510km를 곳곳을 과거에 안 다녔던 구간들이 꽤 많거든요. 다닌 구간이 더 많아요. 그렇지만 안 다녔던 구간을 차로 이동을 하면서 한 20마일, 30마일 단위로 잘라서 그렇게 이제 탐사를 하면서 그 트레일을 갈 겁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 벼농사 이모작을 짓는 지역입니다. 여기는요. 그런데 이 지역에 이제 추수할 때가 거의 되었어요. 다음 달이면 이제 추수를 시작하고 4월 달이면 이제 파종을 해야 되는, 또 가을에 10월 달에 추수를 하고 또 11월 달에 파종을 해서 3월과 4월에 벼 수확을 하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그 벼 수확하는 것, 땅콩 농사 짓는, 목화 농사 짓는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제가 이 알칸소 그리고 미조리 지역에 여기에 많은 농부들을 알아요. 잘 알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만나서 또 새로운 농업 이야기를 새로 만드는 그 농업 영상에 별도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영상은 28,000명인가요? 29,800명 같습니다. 구독자가요. 그런데 제가 거의 3년 전에 그 치명타를 맞아서 영상이 그 폭파가 된 이후로 그 유튜브가 성장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농축 산업 그리고 광업에 관한 그 채널을 별도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데 이 지역의 농업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고, 오늘의 영상은 나의 역사 채널 별도로 만들어진 것이 있는데요. 2달 전에 그곳에 올려놓겠습니다. 지금 것이 11편째입니다. 저편으로 가겠습니다. 그 지하에 탄약고로 사용을 하던 것입니다. 여기 포탄을 쌓아 놓고요. 위로 운반을 해서 포사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탄약창이었습니다. 저편에 199년 전에 건설한 그 잭슨 성은 그 해자가 중간에 있어요. 그리고 그 바깥으로 또 외성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저 성을 침공을 하려면 바깥의 성을 넘어서 해자를 건너서 저 성벽을 기어 올라가서 점령을 해야 되는 아주 난공불락의 그러한 요새가 됩니다. 여기에 다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의 고향 뉴올리언스 그리고 미시시피강 최남단입니다. 뉴올리언스에서 여기 바다까지 이러한 그 쇼라인으로 되어 있어요. 강둑으로 쭉 이루어져 있는데 요 길이가 170km예요. 그리고 내가 거의 바다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편에 그 서쪽으로는 바다까지 갔었는데 이 남쪽으로는 찾길이 없어요. 그래서 가지를 못하고 지금 요 정도에서 이 잭슨 요새에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시시피강을 다시 그리면은요, 미시시피강이 이렇게 해서 미네소타 여기까지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서부의 관문으로 불리우는 미조리주 센트루이스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그 미조리 강을 계속 따라서요, 흘러 이렇게 가서 여기가 옐로스톤이 됩니다. 그래서 옐로스톤까지 강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옐로스톤 강이 몬타나에서 시작이 되는 미조리 강으로 계속 이어져서 센트루이스까지 와서 여기에서
그 미국의 대동맥으로 불리우는 미시시피 강에 합류가 되어서 여기까지 흘러가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콘크리트 요새는 1901년에 건설을 했어요. 왜냐면 요게 미시시피 강변이니까 해안 포대를 여기에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적의 함대가 북상을 해서 미시시피 강을 거슬러 올라가면 여기에서 해안 포대가 격파를 하는, 그리고 이편으로 해안 포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이제 그나마 약 100여 년이 조금 지난 그 전에 만든 것이고, 저편에 있는 그 포트 잭슨은 199년 전에 건설을 해서 이 미시시피 강을 지켰던 건데요. 그 당시에는 이 미시시피 강에 제방이 없었습니다. 그냥 미시시피 강 그리고 그 요새 이렇게 지어놨어요. 그래서 미시시피 강이 범람을 하면 요새가 침수가 되는 그런 이제 불상사들이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1900년대 들어서면서 이 미시시피 강 제방을 저편과 이편에 쌓아놓고, 또 그 안쪽에 제2선에 미시시피 강둑을 또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해안지대에 있는 이 성들은 침수가 자주 돼요. 밀물이 되는 그때에 저 북부 지방에서 비가 많이 쏟아져 내리고, 이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이 지역에 비가 많이 쏟아지면 밀물과 홍수가 합쳐져서 이제 범람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또 허리케인까지 불어닥쳤다가는 약 20여 년 전에 발생했던 그 뉴올리언스를 완전히 그 폐허로 만들었던 그 허리케인 카타리나 같은 그러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제방을 쌓았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큰 배는 안 다녀요. 그래서 여기 항공모함도 올라오고 10만 톤이 넘는 여객선도 올라가는 그러한 강이에요. 물살도 상당히 심한 그러한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그 포대가 양쪽에 두 곳이 있고, 저편에 그 옛날에 있던 요새를 또 그대로 사용하게 됐고, 저 건너편에, 그리고 여기에서 또 올라가면 그 일정 간격을 두고 이러한 요새들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난공불락에, 그러니까 외부에서 미국을 침공할 수 있는 그러한 세력들은 있지 않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양쪽에 그 해안포대에서 포를 계속 쏴버리면 뭐 배라는 것이 그 연약한 것이니까요. 그 배는 격침이 되게 돼 있고, 그래서 미국을, 영국 군대가 아니면 미국을 침공한 그러한 군대가 뭐 없을 정도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시시피 강을 이렇게 이걸 치우고요, 살펴보겠습니다. 이 정도로 넓어요. 그리고 이거 바로 미시시피 강변이니까 이거 제방이 없으면 바로 여기에 수몰이 되는 그러한 것이에요. 옛날에 제 고향이 파주입니다. 지금의 자유로가 있는 그 민통선 철책선이 임진강을 따라서 쳐 있는데, 그 철책선 훨씬 이전서부터 거기는 민통선이었어요. 민간인 통제 구역이었었는데, 내가 그 옛날에 70년대에 임진강까지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그 임진강에 들어가면 거기에 이제 군대가 요새를 전하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국가의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을 때니까 그 요새를 이렇게 콘크리트로 지은 것이 아니고 이 언덕을 삽으로 파서요, 거기에 모래푸대를 쌓아서 그 속에 들어가서 초병들이 경계 근무를 섰던 그런 것이, 이북은 바로 앞에 보이거든요. 이북에서 그 개성 쪽에 지어놓은 그 아파트, 그 사람도 살지 않는 그러한 곳, 그리고 트랙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것도 바로 눈앞에서 보이는 그러한 지역이었었는데, 그게 벌써 50년 전이었었죠. 그리고 지금은 그 파주로 가는 그 지름길이 그 자유로 쪽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뭐 철책선을 잘 그 방비를 해서
지금은 민간인들에게도 전부 개방이 되었었지만 50년 전만 해도 거기는 아예 그 임진 강물을 쳐다볼 수 없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여기도 뭐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냥 그 미시시피 강 둑도 없으니까 여기에서 바로 이 포트 잭슨 저 지역까지 물이 바로 범람을 하는 그러한 곳이었었다 그 말씀이죠. 여기에서 저 건너까지 미시시피강 하구의 넓이가 1.5km는 넘습니다. 굉장히 넓은 그러한 지역에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점점 넓어지면서 이제 바다로 들어가는 그러한 곳이고요. 수심은 또 어마어마하게 깊습니다. 그리고 수량도 뭐 굉장히 많은 그러한 곳이에요.